자, 안녕하십니까. 이문화학원 2021년 고등학교 2학년 6월 모의고사 41번부터 45번 그리고 25번의 도표를 수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면 파란 색깔 형광펜은 이제 내용상 중요한 부분 혹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파란 색깔 형광펜으로 되어져 있고, 빨간 색깔 형광펜은 문법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주황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단어이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똑같은 형광펜 색깔을 이용을 해서 학습하면 효율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41번, 42번 글이 가장 어려운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잠깐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시를 해놓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그 해결책을 바로 생각해낼 수 없을 때 주변으로부터 정보를 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지 정보를 얻게 되는데, 적절한 정보를 얻고 빠르게 문제 해결책을 생각해내는 것이 너무 좋은데요. 어떠한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모을 때 이 정보를 너무 많이 모으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지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또 정보를 모으고 정보 모으고 정보 모으고 정보 모으고 정보 모으고만 하다가 정작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심리적인 현상을 설명을 하는 글인데요. 이러한 현상을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Paralysis by analysis. analysis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paralysis는 마비. 즉,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느라고 정보만 모으다가, 즉 분석만 하다가 마비가 온다라는 거죠. 마비라는 건 뭡니까? 빨리 이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멈춰버린다라는 거죠. 뇌가 멈춤, 뇌정지, 이제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첫 번째 문장부터 주제문이 되겠으니까 반드시 암기를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분석에 의한 마비는 상태이다. 근데 무슨 상태냐면 of overthinking and analyzing a particular problem. 특정한 문제를 분석하는 것, 그리고 과하게 생각하는 것의 상태가 바로 마비에 의한 분석이 되겠다. 마비에 의한 분석은 뭐라고요?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분석하는 것,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치사 다음에는 동사 ing 써야 되는 게 이 두 개가 병렬 구조를 이뤄서 둘 다 ing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이고요. You still end up not making a decision. 그리고 end up 동사 ing는 주어가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분석만 하고 과도하게 생각하는 상태인데 당신은 여전히 end up not making a decision, 이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는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생각만 하고 정보만 겁나 모으고 분석만 하고 결국 결정은,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결정은 만들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end up 다음에 동사 ing를 쓰고 있는 거 중요한 포인트고요. end up 동사 ing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명사 앞에 이렇게 not을 쓰는 거, not의 위치도 중요하겠다. ing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빨간색은 문법이었죠. 자, 이러한 상태가 분석에 의한 마비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 시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의 유명한 고대 우화, 뭐랑 뭐의 여우와 고양이가 나오는 유명한 고대 우화는 설명합니다. 이 현상을요, 이 상황을요, paralysis by analysis, 분석에 의한 마비 상황을 이 우화는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In a story, 그 이야기에서 여우하고 고양이는 토론합니다.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그들이 가졌는지. 자, 의문사 주어 동사 나오고 있죠.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그들이 가졌는지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자, 뭐 하기 위해 그들이 방법을 가지냐면 to escape their hunters, 그들의 사냥꾼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탈출하기 위해, 도망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그들이 가졌는지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되셨죠? 자, 빨간 색깔은 문법 사항인데 discuss 다음에 about을 왠지 쓰고 싶지만 쓰면 안 됩니다. 얘는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바로 가지게 되지 about을 쓰면 안 되고요. escape도 탈출하다, 벗어나다 라서 누구로부터 벗어나다, 탈출하다,
그래서 왠지 from을 쓰고 싶은데 escape도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바로 두는 거지 from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 해당하는 전치사를 쓰면 문법적으로 틀리는 거니까 조심하시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 상황에서 여우하고 고양이는 사냥꾼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문제 상황. 사냥꾼이 오고 있어. 사냥꾼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그래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상황을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때 고양이는 빠르게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빠르게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결정을 내린 거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결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여우는 begins to analyze all the ways to escape. 탈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That he knows. 그가 알고 있는 탈출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 얘가 선행사입니다. 뭐 아무튼 그래요. 얘가 선행사예요. 그 여우가 알고 있는 탈출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빨리 행동으로 옮긴 거죠. 결정을 하고 행동으로 옮긴 거고 얘는 같은 문제 상황에서 이제 분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안 좋은 상황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5번이요. 분사구문입니다. 컴마 나오고 있죠. 뭐뭐 한 채로 unable to decide which one would be the best. 어떤 방법이 최고의 방법일지 결정하는 것을 못하는 채로 여기 앞에 being이 생략이 됐습니다.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분사구문. 선생님 분사구문은 ing나 pp로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being 다음에는 형용사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올 수 있죠. 뭐뭐 하다 이렇게요. 자, 여기서 이제 being을 생략을 하고 형용사부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분사구문이. 그래서 결정하지 못하는 채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뭐 문법 문제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해석만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최고의 방법일지 결정하지 못한 채로 그 여우는 fails to act. 행동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gets caught. 붙잡혔습니다. get pp, bpp 똑같은 거죠. by the dogs. 개들에게 잡혔습니다. 개들은 갑자기 왜 나와요? 선생님 이럴 수가 있는데 사냥을 할 때 사냥꾼이 먹잇감에게 총을 쏠 수도 있지만 사냥꾼이 개를 풀어서 먹잇감을 추적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이죠. 사냥꾼의 개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여우는요 분석만 하다가 이제 문제 해결을 못하고 상황이 안 좋아진 거죠. 자, 동사 1번, 동사 2번 주어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둘 다 s가 붙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get pp 붙잡혔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예시가 끝나고 이 이야기는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The analysis paralysis phenomenon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석 마비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즉 분석 마비 현상이 뭐냐면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inability to act or decide due to overthinking about available alternatives. 이용 가능한 대안들, 방법들, 이용 가능한 대안들, 해결 방법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결정하거나 행동을 할 수 없음. 그게 바로 분석마비 현상이죠. 여러분들 소재가 또 되는 겁니다. due to는 owing to로 바꿨을 수 있고 뭐뭐 때문에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due to, owing to의 to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에 동사 쓸 때는 ing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자,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생각하느라고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결정하거나 행동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경험합니다. that 뭐뭐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비록 그들이 좋은 의도와 함께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려고? To find a solution to a problem.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좋은 의도와 함께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을요. 그들은 가끔 분석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indefinitely. 무한하게 생각을 합니다. 끝도 없이 생각한다고. 너무 많이 생각한다고요. About various factors.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너무 무한하게 끝도 없이 분석만 합니다. definitely로 쓰시면 안 됩니다. definitely는 유한하게, 즉 끝이 있게, 한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왜 문제가 되는 거였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상황에 대한 분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잖아. 무한하게 끝도 없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definitely 쓰면 안 됩니다. 자,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을 하는 거고 무슨 요인들이냐면 that might lead to wrong decisions 잘못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에 대해서 너무 무한하게 분석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근데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너무 생각을 많이 하냐면 they don't feel satisfied with the available information 그 이용 가능한 정보에 만족한다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don't가 생략된 거 아니에요. They don't feel 그 다음에 they think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들은 느끼지 않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They still need more data.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To perfect their decision. 그들의 의사 결정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몇몇 개의 정보를 모은 다음에 가장 적절한 문제 해결책을 생각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나은 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정보만 더 많이 모으고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쵸? 만족하지 못하고요. 이용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만 하다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자, most often this situation of paralysis by analysis arises. 이 대부분 분석에 의한 마비 상황은 발생합니다. 뭐 할 때 발생하냐면 이 한 사람이 afraid of making an erroneous decision. 여기서 에러가 보이죠, 여러분들? 단어가. 에러가 뭡니까? 에러. 실패, 잘못된 이런 뜻이죠. 형용사고요. 잘못된 결정을 만드는 것을 그 한 사람이 두려워할 때 이 마비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무슨 잘못된 결정이냐면 they can lead to potential catastrophic consequences. 잠재적인 재앙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것은 당연히 이 마비 상황이죠. 마비 상황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경력이나 그들 조직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할 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생활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법적으로 arise가 나오고 있는데요. arise는 주어가 발생하다, happen, occur 이런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동사기 때문에 BPP 쓰면 안 되고요. 비슷하게 생긴 단어로 arouse라는 게 있어요. arouse는 주어가 목적어를 일으키다라는 겁니다. 얘는 타동사입니다. arise는 자동사고요. 뒤에 보면 목적어 있나요? 없나요? 목적어 없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필요한 arouse가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arise가 맞는 겁니다. 이거 영어에서 유명한 혼동어이기 때문에 시험에도 나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arise 써야 된다. 자, so that's why people are generally overcautious in making decisions that involve huge stake. 스테이크는요, 이해관계입니다. 우리가 먹는 스테이크는 스펠링이 다릅니다. 스테이크, 인터레스트하고 똑같은 뜻이고요. 커다란 이해관계가 포함된 의사결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cautious라는 단어 아세요? be cautious, 조심하다 이런 뜻인데 over가 붙었으니까 과하게 조심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overcautious하고 똑같이 쓸 수 있는 말이 worry하고도 똑같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많이 얽힌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과하게 조심하는 이유입니다. 뭐뭐 하는 이유다 일 때는 why 쓰는 거지 because 쓰시면 안 됩니다. why하고 because는 논리적으로 반대의 개념이니까요. 되셨죠? 그래서 뭐 너무 많이 설명을 드리면 지겨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유는 이것들 때문이고 그때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마비가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더 상황은 안 좋아질 수 있다. 자, 이런 정도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번부터 45번인데요. 모의고사에서 맨날 맨 마지막 거 43번에서 45번은 글이 길죠. 글이 길어서 좀 읽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되게 쉬운 글이에요. 항상 모의고사 맨 끝에 43번부터 45번에 해당하는 장문은 되게 쉬운 글입니다. 어떤 일화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자, 여기도 어렵지가 않으니까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빅터입니다.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가 빅터고 누가 다른 사람이냐, 대명사, 지칭하는 대상이 다른 사람을 고르세요. 이러한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빅터는 지원했습니다. 일자리를 of office cleaner, 그러면은 사무실 청소 일자리에 대해 지원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의 사무실 청소원으로 일자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회사 측의 매니저는 그 빅터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빅터에게 하나의 테스트를 주었대요. 빅터, 우리 회사에서 사무실 청소 직업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잘할 수 있는지 이 테스트를 한번 줘볼게. 이러면서 매니저가 빅터한테 테스트를 줬는데 청소하기, 그리고 스토킹, 짐 놓기, 창고에다 짐 쌓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플라잉, 공급하기, 지정된 부서들에게 물품을 공급하기, 이런 정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시켜봤습니다. After observing what he was doing, 빅터가 하는 것을 관찰을 한 이후에 매니저는 얘기했습니다. You are hired. 너는 고용됐어. 빅터, 당신은 고용됐어. Give me, 나에게 줘라.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당연히 매니저가 되는 거죠. 나에게 줘라. 너의 이메일 주소를 줘라. 그러면 나 매니저는 빅터 너에게 보내줄게. 몇몇의 서류들을, 작성할 서류들을 줄게. 빅터가 지금 고용이 됐대요. 고용이 되면 그 다음에 서류를 써야 되거든요. 그 서류를 이메일로 보낼 테니까 빅터야, 나한테, 매니저인 나에게 너의 이메일을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me하고 I는 매니저가 되는 겁니다. 빅터가 아니죠. 체크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빅터는 대답했습니다. I don't have a computer, nor an email. 이메일도 없고 컴퓨터도 없습니다 라고 빅터가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매니저가 말하기를 I'm sorry, 미안하네, 안 됐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매니저가. 그러니까 고용을 못하겠다라는 거죠. 웃기죠? 이메일이 없어요. 빅터가 일은 잘하는데. 근데 이메일이 없다고 했더니 매니저가 갑자기 미안하네, 안 됐네, 고용을 못하겠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I도 매니저죠. 그러면서 5번 봤을 때 그 매니저는 더 했습니다. 말을 더 했습니다. If you don't have an email, 당신이 이메일이 없다면 How do you intend to do this job? 빅터, 너는 어떻게 이 직업을 시도하려고 했냐? 이 직업은 필요로 해. 빅터,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해. 그래서 I can't hire you. 나는 빅터, 너를 고용할 수가 없겠다라고 매니저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빅터가 이제 사무실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일자리에 지원을 했는데 이메일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이 안 되고 있죠. 관련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매니저가 이 빅터한테 시켰던 일이 뭡니까? 청소뿐만 아니라 짐을 놓는 것도 있고 지정된 부서들에게 짐을, 적절한 이 물건을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도 했었죠. 그래서 지정된 부서에게 이 물품을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부서들하고 빅터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요, 청소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서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메일이 필요한 직업이기도 한데 이메일이 없으니까 지금 빅터가 고용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매니저가 말을 한 거죠. 이메일이 없기 때문에 고용을 못 하겠네요. 웃긴 게 뭐냐면 빅터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이메일 하나 만들게요 이러면 되는데 글의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다르게 흘러갑니다. 자, 여기서 아무튼 고용이 되지 않았음의 상황은 끝이 나고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누가 빅터고 누가 매니저인지 이거를 잘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죠. 이랬을 때 빅터는 떠났습니다. 여기 회사를 떠났죠. 너 고용이 안 됐어, 까였어 이러면서요. With no hope at all,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빅터는 didn't know what to do,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뭐가 함께인 채로 with only $10 in his pocket, 그의 주머니 안에 오직 10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됩니다. 한 10,000원 정도만 주머니에 가진 채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 채 희망도 없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래도 10,000원은 있었네요. 자, he then decided to go to the supermarket. 슈퍼마켓에 가기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샀습니다. 토마토 10kg짜리 박스를 샀습니다. 10kg짜리 토마토 박스를 10,000원 주고 샀나 보죠. 자, he then sold tomatoes. 그 토마토들을 팔았습니다. in a door to door round. 자, 돌아다니면서 문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가 산 10kg 토마토를 팔았습니다. in 2 hours. 2시간 안에 he succeeded. 그는 성공했습니다. 뭐 하는 것을 성공했냐면 to double his capital. 캐피탈이 여러분들 뭐 저기 뭐죠? 서울 같은 거? 주요 도시, 대도시 아니면은 그 대문자 이런 걸로만 알고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캐피탈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자본금, 돈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그는 10,000원으로 토마토 한 박스 산 다음에 이것들을 팔았죠. 그럼 당연히 10,000원보다 더 비싸게 팔았겠지. 그러면서 2시간 안에 그는 그 돈을 2배 만드는 것을 성공을 했대요. 즉 $10, 한 10,000원 정도의 토마토를 샀다가 다 팔아서 얼마 번 거예요? 20,000원 번 거죠. 20,000원. 그리고 나서 그는 반복했습니다. 그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여기서 그 작업은 뭡니까? 그 작업? 지칭어죠. 토마토를 사다 팔며 돈을 2배로 만드는 거.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파는 거죠.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것을 반복했대요. 그 작업을요. 3번 반복했습니다. 3번. 곱하기 3회.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60불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와우. 하루 만에 가지고 있었던 10불을 60불로 만들었대요. 제곱이 돼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된 거죠. 리턴 다음에 지금 to를 안 쓰고 있는데, 원래 리턴 다음에 to를 쓰거든요. 근데 to 다음에 명사가 부사잖아요. 근데 home 자체가 부사입니다. 집으로 라는 부사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뭐 이게 자체적으로 부사기 때문에 전치사하고 부사하고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 to를 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고 파는 행위를 반복해서 하루에 60불을 벌어들였대요. 빅터는 깨달았습니다. that 뭐뭐라는 것을, he could survive, 그가 살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이제 회사에 취직이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 수 있을 거라고 깨달았대요. 뭐를 통해서? by this way, 이 방법에 의해서. 이 방법은 이 위의 방법이죠. 토마토를 사다 팔며 돈을 버는 거. 그리고 started to go every day earlier and returned late. 일찍 밖에 나갔고 그리고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면서 뭐 했을까요? 토마토 팔았겠지. 그러므로 그의 돈은 2배가 되었고 3배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자, 더블, 트리플, 이게 주어가 몇 배가 되다 라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특징이 BPP로 쓰지 않죠. 그래서 was doubled, was tripled 이렇게 비동사 쓰면 틀립니다. 그냥 주어는 동사에 씁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BPP 쓰면 안 됩니다. 2배가 되고 3배가 되었습니다. Shortly later, 곧 이후에 그는 카트도 샀고요. 그 다음에 트럭도 샀고, 그 다음에 he had his own fleet of delivery vehicles. 배달 차량들 여러 대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플리트는 여러 대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입니다. 아시면 좋겠고, 배달 차량들도 여러 대 가지게 되었대요. 돈을 되게 많이 벌었나 보죠. Several years later, 몇 년 이후에 빅터의 회사는 되었습니다. 가장 커다란 음식 회사가 되었대요. 그의 도시에서.
그는 계획도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의 미래에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신부도 얻고 자식도 가지게 되고 그런 계획도 세웠대요. 그 다음에 결정했습니다. Together Life Insurance 생명보험도 가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승승장구했죠. 잘 나갔습니다. 이제 생명보험에 가입하기로 했을 때 he called an insurance broker 보험사 직원에게 전화했습니다. When the conversation was concluded, conclusion 알죠? 결론, conclusion 동사는 conclude 결론 짓다, 마무리 짓다 그게 지금 수동태로 쓰이고 있네요. 대화가 마무리되었을 때 그 직원은 물어봤습니다. 빅터에게 그의 이메일을 물어봤대요. 얘도 빅터가 되겠죠? 직원도 빅터한테 이메일 물어봤대. 여기서는 이제 보험사 직원이 또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보험사 직원이고요. 그 나머지는 다 빅터입니다. 빅터에게 이메일 주소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빅터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이메일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I don't have an email. 그랬더니 브로커가 대답했습니다. 호기심 있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 보험에 계약을 할 때도 서류 같은 것을 또 작성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메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메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메일이 좀 있어야 되는 편이긴 합니다. 이때 브로커가 호기심 있게 물어봅니다. 빅터, 당신은 don't have an email. 이메일이 없군요. And yet, 하지만 you have succeeded. 빅터는 이메일 가지고 있지 않군요. 근데 빅터는 have succeeded 성공을 했군요. 당신 성공하셨군요. To build an empire. empire는 제국이잖아요. 제국을 만드는 건 성공하셨군요. 이메일은 없지만 제국을 만드는 건 성공하셨군요. 그럼 선생님, 빅터가 왕이 아닌데 어떻게 제국을 만들어요? 이러면 글을 진짜 잘 못 읽는 거지. 여기서 제국은 당연히 비유 표현이겠죠. 여기서 제국은요, 빅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성공한 음식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회사를 차려서 굉장히 성공을 잘 하셨군요. 그래서 you do imagine what do you imagine? 당신, 그러니까 빅터 당신 상상할 수 있나요? What you could have been. 당신이 뭐였을 수도 있었었는지. 이 과거를 나타내는 거죠. 과거에 대한 추측은 조동사 have pp를 쓰는 거죠. could be 있으면 안 됩니다. 조동사고 이렇게 동사를 쓰면 현재 뭐뭐인지 일 수 있는지 이런 뜻이죠. 과거에 뭐뭐일 수도 있었었는지 그러면 could have pp 있어야 되는 거죠. 빅터, 당신 상상할 수 있나요? 당신이 뭐뭐일 수도 있었었는지 만약에 이메일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질문을 했을 때 여기 당연히 보험사 직원이 이 질문까지 한 겁니다. 보험사 직원이 말한 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빅터는 잠시 동안 생각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무실 청소원이 됐겠지 라고 빅터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뭔 내용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요. 그냥 어거지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 불합리한 상황을 이겨내고 이메일이 없어서 취업이 안 되는, 이메일이 없어서 손해보는 게 사실 웃겼죠. 그런 불합리한 상황을 이겨내고 스스로 성공을 한 빅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일을 팔아서 돈을 2배로 만들어서 결국 음식 회사까지 차리게 된 성공한 빅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냥 이 정도의 내용이에요. 항상 43에서 45번은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의고사를 학교에서 하게 될 때 쫄지 말고 43, 45번을 먼저 푸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 모의고사 할 때는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영상으로는 25번의 도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도 학교 시험에서는 종종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도표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도표를 보게 될 때에는 일단은 도표를 본 다음에 이 제목을 읽어서 이 도표가 뭘 나타내는지를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요, 2014년, 2018년, 두 개 연도고, 랭크 1부터 7까지, 1등부터 7등까지 나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어마운트는 양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2014년, 2018년. 근데 뭐에 대한 양이냐면 Top 7 Natural Gas Producing Countries Worldwide. 전 세계적으로 Natural Gas, 천연가스요.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국가. Top 7. 그쵸? 그리고 이제 이 어마운트의 단위는 빌리언 큐빅 미터스라고 나오고 있네요. 큐빅 미터는
세제곱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제곱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빌리언 제곱미터의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미국부터 노르웨이까지 7개 국가가 천연가스를 이만큼씩 생산을 했구나. 2018년에는 미국부터 호주까지 이만큼 생산을 했구나. 순위가 이렇게 매겨지고 있구나. 양을 이만큼 생산을 하면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 있는 표는 보여줍니다. 7개의 천연가스 생산 국가들, 전 세계적으로 2014년과 2018년에 이 천연가스 생산 국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번이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은 World Top 3 Natural Gas Producing Countries 였습니다. 둘 다에서 2014년과 2018년에서 이 각각 연도에 이 나라들은 상위 3개 국가였습니다. 그럼 맞는 말이죠? 그럼 오케이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이요. 2014년 그리고 2018년 각각 이 단어 모르실 수 있습니다. respectively는 각각 이런 뜻이에요. 존경하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각각 2018년과 2014년의 차이, 그 천연가스 생산량의 차이, 누구랑 누구는요? 러시아하고 이란의 차이는요 더 컸습니다. 400 billion cubic meters, 이 단위보다 더 컸습니다 라고 보시면, 자 2014년에 러시아하고 이란의 차이는 400 넘죠? 얼핏 봐도 400이 넘죠? 그리고 여기도요 얼핏 봐도 400이 넘죠? 그러니까 둘 다 이때도 그렇고 러시아하고 이란의 생산량의 차이는 다 400 빌리언 세제곱미터 이상이었습니다. 그거보다 컸습니다. 그러니까 랄저가 맞는 거죠. 학교 시험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더 컸습니다를 더 작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스가 나오면 안 되겠죠. 표를 봐도 다 이 400 빌리언을 넘었으니까요. 그 다음에요 4번이요. 캐나다는 랭크 되었습니다. 낮게 랭크 되었습니다. 2018년에 낮게 랭크 되었습니다. 언제보다요? 2014년보다 낮게 캐나다는 랭크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2018년에 더 낮게 랭크 되었다잖아요. 6등이네. 6위네요. 2014년은 4위였네. 그러니까 2014년보다 2018년에 더 낮게 랭크 되었다고요. 이거보다. 그러니까 여기도 lower가 맞는 거죠. higher 쓰면 틀리다라는 겁니다. 시험에 higher로 되어 있으면 잘못됐다라는 거죠.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가스의 생산량이 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때보다 이때 생산량이 더 불구했음에도,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랭크는 더 낮게 랭크가 되었다. 그러면 낮게 랭크한 건 봤죠? 4등이었는데 6등이 됐죠? 근데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162였는데 이때는 172. 맞네. 생산량은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를 했는데 등수는 내려가게 되었네. 그러니까 4번도 이 increased까지도 맞는 거예요.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decreased 나오면 안 되죠. 여기도 higher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2014년과 2018년 사이에 The increase in natural gas production in China, 이 중국의 가스 생산량의 증가는 was more than twice that in Qatar. 카타르 아시죠? 카타르의 생산량의 2배 이상이었다. 그러니까 2014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갈 때 중국의 이 생산량의 증가는 카타르의 생산량의 증가의 2배를 넘었다라는 거죠. 2배보다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계산을 해봤어요. 중국은 여기서 이때 넘어갈 때 얼마만큼 증가를 하냐면, 중국은요 여기서 여기 넘어가니까 대략 44 큐빅 미터 이만큼이 넘어갔고요. 그쵸? 44 정도예요. 이 차이는요. 그리고 카타르는요 보니까는 21 정도가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증가한 이 44의 양은 카타르의 증가인 21의 양의 2배보다 더 많았다라는 more than twice가 지금 맞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되셨죠?
중국의 생산량의 차이는 44였으니까 카타르의 생산량은 21이니까요. 중국의 생산량은 얘네 생산량의 증가보다 2배보다 더 많았다. 이게 지금 맞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less than twice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2배보다 적었다라고 되는 거니까 여기도 less로 반대말로 나오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호주는 7번째로 랭크되었습니다. 2018년에. 그러면은 2018년에 호주가 7등이네? 맞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호주에 대한 또 추가적인 정보가 관계사로 나오고 있는데 which was not included among the top 7 natural gas producing countries in 2014. 2014년에 7개의 생산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던 호주는 2018년에는 7번째로 랭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는 이 표에 없었던 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not included. not included는요, excluded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제외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2014년의 표를 볼까요? 호주 있나요? 없네. 여기에 없었던 호주가 이때는 7번째로 랭크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니까 not included가 또 맞다라는 거죠. 여기서 not이 없으면 또 잘못된 거죠? 포함되었던 2014년에 표에 포함되었던 호주는 이 표현이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대비를 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